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며 현재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뉴욕 증시는 국채 금리가 진정된 모습을 이어갔지만 9월달 고용동향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소폭 하락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을 때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미국의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 그게 언제 나온다? 오늘 우리 잠들면은 내일 새벽쯤에 미국에서 발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예상치가 지금은 월스트리트 저널을 기준으로 9월달 비농업은 17만 명, 그리고 실업률은 3.7에서 3.8%로 소폭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대로만 찍더라도 전월 대비는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이거보다 숫자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호재구나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서 나오는 지표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지만 고용이 안정이 되어야지 임금의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을 것이고 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야지 인플레도 진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많이 낮추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감원 계획을 봤을 때 전월비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올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감원의 계획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엔 힘을 좀 실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외에도 자연스럽게 국채 가격 역시도 이제 좀 이건 지켜보고 진행을 하자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국채 가격 혼조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용 보고서가 정말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방향이 확 잡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의 주요 위원들이 발언을 하나씩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어떤 모습 나오고 있냐?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 금리로 인해서 올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이 최근 상당히 긴축이 됐다며 현재 경제 환경이 추세를 유지한다면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이 페드의 일을 크게 해주고 있어서 굳이 여기서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다. 동결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국채 상승률이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악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금리 동결의 근거로서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 내용이 재평가되면서 시장이 가격을 방어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겠네 정도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악재에서 이제 호재로 바뀌는 이런 시선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 때문에라도 향후에 이제 관련 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때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이거 기대하면서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또 한 발언이 뭐냐면 계속 노동시장이 냉각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이 계속해서 추종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금리를 동결하고 정책의 효과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동결 기본 베이스에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겠죠. 그런 만큼 제가 계속해서 노동 지표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이게 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노동이 조금씩 꺼져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 이제 노동이 꺼진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줄어드는 이 소비력이 약해진다라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유가는 이런 부분에 부담을 더해가지고 수요 파괴가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서 인플레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에너지의 가격도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긍정적인데 지금 WTI 기준으로 몇 달러까지 빠지게 되었다? 82.31달러. 마이너스 2.27%, 어제 5%에 이어서 또 한 번의 급락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곧 있으면 러시아랑 이 사우디에서
감산을 할지 증산을 할지 동결을 할지 이에 대해서 회의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향성이 잡혀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채권 원조 달러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오늘 새벽에 발표하는 고용동향 보고서를 꼭 보시길 바라며 이외에 디테일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AI 꾸준하게 주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최선호 종목으로 봐야 된다. 600달러 목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되어 있는 섹터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보시면 좋고 자연스럽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반도체가 여기에 엮여가지고 꾸준하게 수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목표가를 올리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 생각을 하며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점이 있다면 이제 메모리 집중에서도 지금 AI 쪽이랑 해가지고 엮여 들어가는 부분이 HBM이라고 해가지고 층을 좀 높게 쌓는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삼성보다 하이닉스 쪽에서 조금 강점을 보여주고 있나 봅니다. 하이닉스 쪽은 괜찮은데 삼성에서는 약간 아쉽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현대 기아차 미국에서 쾌속 질주 얘기 나오면서 3분기에도 최대 실적 전망한다라고 이야기 들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삼성에게 지금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어떠한 부분 때문이냐? 일단 첫 번째, 이 디트로이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 노조가 지금 파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현재 이 모든 부분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인 파업을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파업을 진행했던 라인은 뭐냐 하면 수익성이 제일 높은 부분. 그러니까 인기 많은 차종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현대 기아의 몇몇 차종이 여기에 반사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파업의 노조에는 현대차 노조는, 현기차 노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극단적으로 간다면은 뭐 최대 3개월까지도 버티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 자동차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때 점유율을 올리는 이런 효과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현재 원달러 관련으로 봤을 때 이 달러가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도 현재 현대 기아차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거 아주 아주 매우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3분기에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좋을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들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현기차 한번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내용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판매 사상 최대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가 가는 만큼 해외에서도 오는 게 많기 때문에 뭐 항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면세 그리고 카지노, 뭐 호텔 등등등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온라인 판매 뭐 야놀자나 아니면 여기 어때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제 관련 시장에 이제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 기업들도 여러분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패키지 여행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살아난 것 대비 많이 못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거기서 티켓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으로도 엮여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해상풍력의 소식조 쓰는 기회땅 대만이다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전선 쪽 관련해가지고 이 LS 쪽에서 굉장히 큰 수주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 지금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여기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SK 오션 플랜트였나요? 거기에서 이 해상풍력 기둥 있죠? 이거 납품하는 계약들도 상당히 많이 맺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관련으로도 꾸준하게 주문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고 뭐 터빈이나 이런 쪽은 한국에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품마다 이 강점 있는 부분들이 다 달라가지고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전기차 노하우 쌓은 중국의 샤오펑, 지금 UAM 관련으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UAM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해서 좀 발전을 많이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요의 증가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드론의 탄환 초고속 발사, 이 방산 쪽으로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지금 한국항공우주에서 이제 곧 있으면은 폴란드 쪽에 이 전투기 납품, 요거 이제 진행한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쪽이랑 여기랑 지금 사업이 겹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원료값이 오른 부분들 때문에 맥주 가격 인상, 소주 가격 인상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가격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영업이익률이 함께 올라가게 되고 향후에 원료값이 또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들의 제품의 가격이 빠지진 않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률 극대화가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대화가 보여지게 된다면 뭐다? 또 한 번의 기업 가치의 상승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봤던 이 맥주와 소주 관련된 기업들도 여러분들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장 정리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에너빌리티 오늘도 약간 올라가나 싶더니 그 부분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나쁠 건 없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어떠한 내용들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죠. 그 무엇보다도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유럽 쪽에서 원전 진다라고 했던 이러한 국가들의 이 수주 일정이 다가오다 보니까 두산이 여기서 강점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져서,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바뀌거나 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여전히 하반기에 관련 일정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폴란드 다음이 체코인데 이 체코에서 지금 어떤 얘기 들려오고 있다? 당장 두산만 하더라도 SMR 제조사와 증기터빈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에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대형 원전과 중형, 중소형 원전들 전부 다 설치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체코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 이 관계를 좀 끈끈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보여지게 되었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민간 기업에까지 연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대 심리 커지겠죠. 그리고 이러한 기대 심리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많이 빠진 현재 상황에서 공매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보다 조금 더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해야 돼요. 그래도 시작이 좋다. 시작이 좋다라는 건 현재 위치에서 언제 이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어지는 모습만 보여주게 된다면 금방 여기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호재 좋겠다. 시장에 악재의 끝이 조금 보여지겠다. 거기다 개별적인 이러한 내용까지 좋겠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를 마냥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윗꼬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본 이러한 내용이 꾸준하게 나오다 보니까 보여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잡아야 될 디테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최근에 이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이전보다 확실하게 매도하는 물량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의 이 기관 움직임 꾸준하게 들어오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든가 아니면 이게 빨간불로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 빠른 시간 내에 반등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1순위로 여러분들 지켜보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봉과 월봉으로 봤을 때, 이거 현재 위치에서 좀 빠르게 반등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언저리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조금은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 크게 이탈한다면은 한 13,000원 부근까지도 아래가 열려 있으니까,
이거는 조심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 저점 여기를 이탈하면은 그 흐름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빠르게 회복한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계속 이탈을 하면서 빠지는 거였는데 여기를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1선까지 순식간에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21선까지 돌파하게 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가는 모습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가게 된다면 바로 머리 위에 뭐가 있다? 481선. 이 노란색 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 또 한 번 더 변동성 이렇게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수익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자리 잡기가 성공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네, 여기에서 이전처럼 이렇게 2만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들도 기대를 해보기가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만 잘 이용을 하시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위치에서 방향성을 잃고 좀 이제 여기저기 훑어보는 그런 것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총정리 한번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개별적인 호재는 너무나도 훌륭하다. 자, 그리고 공매도 관련으로도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시장 관련해가지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 관련 때문에 그 고금리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핵심 지표가요, 우리 오늘 장 마감하고 잠 잤을 때 한국 시간 내일 새벽에 이 고용지표 발표됩니다. 이게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냥 시장 전체가 지금이 바닥이구나라는 심리 때문에 반등하는 모습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좋게 좋게 연결된다면 수급에서 외국인으로 바로 이제 딱 들어오는 모습 나올 테니까 외국인 1순위 보시고 그런 다음에 현재 위치에서 바닥 잡는지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21선 일단 1차 목표 돌파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 481선 언저리 보시고 여기마저 돌파한다면 2만 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핵심 포인트들은 하나씩 다 짚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잘 정리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